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나빠진 이유를 물으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여가 생활의 부족, 또 불편한 마스크와 대인관계 부족 등을 꼽았는데 정말 하나하나 피부로 와닿는 이유들이죠. 코로나 국내 발생이 9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나흘 만에 코로나 확진자는 다시 3자릿수로 늘었습니다. 9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무단 증축을 한 마장동 축산가공업체에 일부만 형사고발을 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성동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감면 정책이 강남구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온 노출된 일부 독감 백신으로 독감 무료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품질 검증까지 2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택트로 열리는 송파구 한성백제 문화제를 미리 만나봅니다. 한 시민단체가 성동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장동에서 무단 증축을 한 축산 가공업체 2곳 중 1곳만 형사고발을 한 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성동구는 자체 형사고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몰려있는 마장동 한 거리입니다. 성동구는 최근 이곳의 축산물 가공업체 중 2곳에 대해 무단 증축 등의 이유로 한 곳은 형사 고발을, 다른 한 곳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무단 증축 규모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 곳은 형사 고발을 하고 50제곱미터 미만인 다른 한 곳은 이행 강제금 부과만 했다는 것. 구는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한다는 자체 기준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성동구청장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명기하고 있는 만큼 두 업체 모두 형사고발을 했어야 한다는 것. 성동구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로 고발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역시 불법 증축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형사고발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이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고발을 하라고 돼 있어요. 지침에는 제 면적에 상관없이. 하지만 성동구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선 형사 고발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해 33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33제곱미터 이상 무단 증축한 경우에 고발을 하고요.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콘크리트나 벽돌로 완전히 위반한 경우에 고발을 해요. 서대문구의 경우 민원이 많거나 사안의 심각성이 클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면적이 큰 것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굉장히 큰 것들은 저희가 좀 하는 편이에요. 원칙대로 하느냐, 자치구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느냐. 이번 사안에 대한 판결에 따라 행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종부세와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세금 인상과 관련해 서초구에서 대신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최근 강남구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방세 감면 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민들의 높아진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서초구. 이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옆 동네인 강남구로 불씨가 옮겨붙었습니다.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이재민, 한윤수 이렇게 두 의원이 각각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재산세율 인하를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재산세 세율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주민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야 하는 구청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종부세처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고 정순균 구청장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산세율 인하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고 9억 이상의 주택이 많은 강남권 자치구는 재산세 인하를 감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감해 준다 해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초구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주택이 거의 90% 이상들입니다.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을 상대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은 그야말로 구세 살림을 못 살 정도로. 정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 결과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공조를 바탕으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고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총 491억 원 규모로 이 중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과 방역, 무인 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2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안은 25일까지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관수 전 의장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인수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징계 요건을 다루는 만큼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다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세 자릿수대로 늘어났습니다. 다시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추석을 방역의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10명이 늘어 모두 23,2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11명이고 지역 발생은 99명입니다. 이 중 서울에서 40명, 경기 28명으로 여전히 수도권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학교와 의료기관을 비롯해 여전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세 자리로 돌아왔군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네, 줄어드는 줄 알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금 늘어나면서 다음 주 시작되는 추석이 방역 관리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한다면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고 어르신을 만날 경우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선물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3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내 철저한 방역 수칙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질병관리청은 품질 검사 후 최대 2주 안에 접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13세부터 18세 어린이에게 접종할 백신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식약처 검증 과정을 끝내고 냉장차를 이용해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변형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무료 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품질 검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무료 접종 백신은 별도로 공급된 물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선 품질이 검증된 경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품질 검증 기간을 최대 2주로 예상하며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고령자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료 독감 예방접종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유료 접종 백신의 경우 의료기관이 도매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구매해 접종하고 있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물량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확대된 독감 무료 접종.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모두 1,900만 명으로 현재까지 11만 8천 명 정도가 예방 접종을 끝낸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축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축제가 늘고 있는데요. 송파구에서는 지역 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청 대강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올해도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됐는데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는 2000년 전 송파구 지역이 한성백제의 수도였던 것을 기반으로 시작된 송파구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백제문화의 유물과 유적들이 남아있어서 백제문화의 산실이라고 꼽히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이렇게 백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백제 문화의 역사를 일깨우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성 백제의 혼불을 살리기 위한 체화식과 사물놀이 등의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축제하면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다소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송파구청 관계자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행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 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 송파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인 역사문화 거리행렬은 올해는 온라인 한성백제 퍼레이드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퍼레이드는 온라인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여 한성백제 관련된 자신의 캐릭터를 부여받고 이 캐릭터를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퍼레이드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참여자 중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어떤 선물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온택트 노래자랑이라든가 어떤 체험놀이, 그리고 한성백제 사진 공모전 등 온라인으로 다 전체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적 자체는 또 같을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올해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네, 올해 그 축제 공식 명칭은 2020 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온택트라는 의미는 언택트의 그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서 비대면이지만 함께 연결되는 축제를 만들고자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자 새로운 축제 형태인 온라인 비대면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주제는 백제와 송파의 맞두들인데요. 맞두들이는 이제 2000년 전 백제와 오늘날의 송파가 마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하는 그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5일간 진행됩니다. 집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2020 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비대면으로 또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자 하는 또 그런 염원들을 담아서 올해 한성백제문화제가 또 송파 구민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 각종 축제와 행사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성백제 문화제 역시 송파 구민들의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로나 속 비대면으로 만나는 한성백제 문화제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박용창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온택트로 선보이는 한성백제 문화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파 속을 헤치며 거침없이 달립니다. 두 명이 함께 타기도 합니다. 헬멧 같은 안전장구 착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타던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보행 통로는 좀 방해하긴 하니까 좀 그런 게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낮이라 사람이 저긴데 퇴근 시간에 저 막 부딪히고 그러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서울시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무단 주차로 인해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치대 와디슈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현주소 살펴봅니다.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선 150대에 불과하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올해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더니 8월 기준 16개 업체에 35,800대로 240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18년 500건이던 전동 킥보드 민원은 지난해 1,90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2,400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대부분 인도로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또 전동 킥보드에는 헬멧 착용 같은 안전운행과 관련한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업체는 아예 이런 표기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도심 곳곳 아무데나 세워놓다 보니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선 해당 사업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허가 등록 사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현행 법률로는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해 설득만 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이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는 임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선보였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 50곳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 금지 구역도 함께 지정했습니다. 강남구 역시 올해 초 민간 사업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아직 이 전동 킥보드를 청소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캠페인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민원 처리나 안전 교육을 통해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들을 좀 안내하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직접 기업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수거 재배치를 조금 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서울시 의회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과 홍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업체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끝나고 법제 심사까지 끝난 상태예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권한을 부여해달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견인 한 가지밖에 없어서 사실상 관련법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 중량 30km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는데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차도나 인도로 마구 달릴 수 있다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더 야기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인프라 확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포함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기준 마련, 주차나 거치 공간을 환승시설뿐만 아니라 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또 대여 업체를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 대여 약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규제가 자칫 신생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킥보드나 자전거의 구분보다는 어떤 도로에서 어떤 속도로 얼마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전동 킥보드 관련 정책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편한 동거를 막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지역배입니다. 축제의 계절입니다. 물론 야외에서 즐길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탈바꿈한 축제들도 이색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축제만큼이야 하겠냐마는 코로나 시대 언택트 축제에서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코로나 우울증을 이기는 한 방법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